전 세계 로드뷰 방식이 있는데요.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전 세계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지도로 맵 지도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을 방법을 따르시면 재개설이 되겠습니다. 뭐 하늘 위 우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인공위성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예상되는 지점도 속도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고 요격도 가능하고 군사무기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이 방식은요. 통신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전파를 쏠 때 ASR이라든지 뭐 이동통신이라든지 전파를 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확하게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쏘는 바보는 없으니까 정확한 지점을 따라서 하면 전파의 성공률이 높죠.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로 간의 위치를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이 이런 식으로 조난객 이렇게 등산할 때 서로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서 눌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내준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불빛을 번쩍번쩍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GPS 유도 없이도 이렇게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으면 전환할 때도 뭐 드론 조정할 때도 드론 이렇게 일정 거리 있다 그러면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드론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소리가 울린다든지 경보음이 울린다든지 서로 간의 거리를 파악하는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네이버 어떤 로봇에서도 이런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서로 간에 GPS 어떤 유도 없이 지시를 GPS 위치 확인 없이 거리를 알 수 있게 한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로봇이나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것이 카메라 인식 방식이나 전파를 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카메라 인식이 제일 낫겠죠. 그래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물체의 크기를 따라 이렇게 일단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방식을 쫓아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셔야죠.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해가지고 건물 안에 이렇게 건물 안에도 이제 그 차량이다 그러면 차량이도 있고 로봇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되는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건물이 큰 데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제가 경전에 있는 롯데몰 들어갔는데 지하 주차장이 워낙에 넓어가지고 내 차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사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게 찍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놓으면 도움이 되죠. 사진 찍어가지고 올라가서 어디인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나. 자기 차량과 자기 차량에도 이제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동차와 자기 자신의 어떤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이것을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알 수 있고 이 방식으로 해서 뭐 도난 같은 것도 방지하고 이러는데 그 삼성 같은 데서 이런 것들 현대기아차하고 같이 협업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GPS 유도 없이 이 방식을 따라서 하셨다면 재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제가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어떤 드론 같은 거 군에서 조종하거나 이동통신을 할 때 제 방식이 워키토키 같은 이동통신 방식을 얘기했었죠. 이동통신 단말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가지고 이렇게 송수신하고 이거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 송수신 거리가 굉장히 멀다. 멀리도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위성통신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쏴가지고 서로 묶어서 쏘면 이 방식을 멀리 가고 지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호가 깨끗하게 한다. 이 방식을 모스크에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이사레다에서도 서로 파행이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전자전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서로 통신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이게 그 군사적인 통신에서도 멀리 가고 이 방식은요. 어떤 것을 묶었었는지 알 수가 없고 수시로 바꿀 수가 있고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수시로 군에서는 정부의 허가 필요 없이 수없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드론 조종하는데 적군이 이렇게 눈치챘다 그러면 1시간마다 이렇게 전파를 바꿔버린다든지 전파에다 이렇게 암호 처리를 해가지고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이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그리고 암호를 열려라 참게 언어 방식이거나 이게 어떤 사전 어떤 영상 방식 이런 언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암호 설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조건이 이것을 암호를 모르면 이렇게 통신이 안 되는 거죠. 또는 자동 단말기 제도로 해가지고 그 드론과 이렇게 조종 본체 서로 이렇게 내 것만 조종하면 되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이게 그 암호 체계를 뭐 10단계를 자동으로 풀어지는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둘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해서 오늘의 암구도 뭐 열려라 참깨나 영상 방식이나 음성 방식이나 기타의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기타의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키보드로 두드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늘의 암구까지 하면은 상당히 신호를 가로채기가 어렵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통신 보안, 모든 통신에서 군에서 통신 보안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나 LIG 군 통신 사업을 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서로 파잉히트 여러 개로 이렇게 워키토키 같은 이런 방식으로 워키토키 3km, 5km 가잖아요. 이 방식으로 이거를 썼을 때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구축 비용이 별로 안 든다. 그러면 거의 굉장히 싸게 제작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랬죠. 또는 그 인터넷망 제공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의 인터넷을 유선으로 받아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와이파이 같은 거를 실으든 기타의 통신 장비에다가 워키토키 기능을 좀 줘가지고 워키토키식으로 기능을 줘가지고 여러 현재 있는 와이파이를 보다 이렇게 송수신 거리를 멀게 멀리 통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유선망이 이제 이게 깔려져 있으니까 무선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의 어떤 사업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통신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스마트폰들과 통신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중계기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선망을 이제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 와이파이가 됐든 또 다른 장치가 됐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와이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장치로 유선망과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그 송수신만 하면 되잖아요. 송수신 해가지고 유선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와이파이 장치가 아니더라도 송수신 장치를 중계 신호만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중계를 해준다는 거죠. 이 방식의 어떤 사업 구조를 전세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만기축이 싸죠. 이미 구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또는 워키토키 방식으로 현재는 워키토키가 3km, 5km 가니까 신호가 좀 안 좋죠. 근데 제 방식은 워키토키를 서로 파잉헤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조정을 하니까요. 이렇게 서로 파잉헤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드론 조정하듯이 그래서 이런 전파를 쓴다는 거죠. 군에서 통신 사업할 때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 같은데 LIG 제발 부탁인데 군에서 멋대로 어떤 군 납품하는 데서 약간 무기 체계에서도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 A사 레이더도 영상 레이더도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레이더 돔의 크기를 면적이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로 레이더 소자의 소자를 크기를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러면 최대한 많이 집적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기도 강중량으로 조절해서 영상 레이더로 약하게 큰 소자도 약하게 전파를 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영상 레이더로 발전하고 왜냐하면 화소의 숫자가 레이더 소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디지털 신호가 명확하게 영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투를 할 때는 서로 파잉헤드를 여러 개 전파를 묶었으면
그렇죠. 전파를 쏴가지고 통신이잖아요. 또 다시 돌아오는 걸 또 받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거리가 멀리 간다는 거죠. 다른 방식에 비해서. 다른 그 어떤 레이더 소자를 갖다가 여러 개를 팀별로 묶어서 쏜다는 거죠. 전기 출력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큰 전력을 발생을 할 때는 레이더 소자의 숫자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서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전투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구형으로 해가지고 앞뒤 그러니까 앞뒤 양옆으로 위아래로 사방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거죠. 연소실을 갖다가 블레이드 방식과 블레이드 방식이 아닌 것을 결합하거나 이 방식으로 해가 이거는 블레이드가 없거든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이렇게 수소산소 어떤 항공 연료가 됐든 뭐 연료가 뭐가 됐든 수소산소를 좀 받아들여서 그게 이미 기체잖아요. 연료를 이온화 시킨다는 거죠. 항공유다 그러면 수소산소를 따로 공급을 한다든지 산소를 추가로 공급을 한다든지 그 산소통이 따로 공급 구조가 있고 수소도 단소 있고 그거를 공급해 주면 이미 기체가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블레이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앞뒤, 위아래, 좌우 이렇게 사방에 연소실을 둘 수 있다. 숫자를 갖다 이런 걸 묶어가지고 10개짜리 많이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겉으로 보이기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여러 다발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블레이드 방식과 이것을 결합하셔도 돼요. 현재 있는 블레이드가 있는 제치엔든 그것과 결합해서 하시는 구조도 제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블레이드 제트 엔진이 하나가 있다. 그럼 양옆에 이런 방식의 또 거기에 연료를 틀리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수소산소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항공유로 하더라도 뭐 연료를 가스가 더 낫겠죠. 가스 방식이나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연료는 이렇게 항공유도 상관없으니까 게된 블레이드하고 상관없이 작은 이런 연소실을 달아서 추력을 높이는 방식을 전투기에도 사용하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투기를 갖다가 압축 공기를 전면에나 사방대에 쏠 수 있고요. 여러 겹으로 쏴서 공기 기체가 비행체를 마찰열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압력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기술을 씁니다. 소공동 오래처럼 그렇게 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기술을 쓰고요. 기체가 공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투기를 부딪히면은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누르는 힘이 이렇게 앞으로 못 가게 하는 힘을 뚫고 나가니 그만큼 속도가 늦고 자유롭지 않죠. 압축 공기가 미리 나가서 이것을 제어를 해주고 그 안에서 저항 없이 왔다 갔다 움직임으로 미끄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비행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요. 또 전자레인지에서 제가 이렇게 했었었죠. 전자레인지에서 전파를 쏠 때 상중하를 동시에 데운다고 이런 개념을 하고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됐든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 묶거든 이것을 합쳐가지고 적외선 전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르다 그러면 합쳐갖고 상중하로 우리에다 조사하고 그것을 압축 공기를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게 전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십 줄, 수백 줄기에 수천 개.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수소산소를 전기분해법, 물분해법, 이렇게 열분해법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출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군사적인 무기로 이렇게 압축 공기를 쏘면서 미사일이 쫓아온다. 전투기가 이거를 갖다가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가지고 기판을 강한 열을 일으켜 줍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판을 태워버리는 이 구조로도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비행체의 추진 구조도 있죠. 수소산소 추출을 할 때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전력이 크기만 괜찮으면 약간 토네이도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은 전투기가 좀 규모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를 큰 항공모함 같은 그 비행체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비행체를 묶어서 이거에서 이렇게 같이 이것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로 바닷물을 이렇게 데운데 이러면 이게 폭풍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뭐 우리 집안에서 유리그릇 안에 물 끓여 보십시오. 막 회전하면서 돌아가지. 그리고 모터에다가 믹서기에다가 돌려보세요.
물이 확 회전하죠. 그러니까 전파로 이것을 회전하면서 돌려주면은 이것이 토네이도 바다에서는 이게 폭풍우를 일으키거나 작은 폭풍우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육지에서는 토네이도 현상이 토네이도를 이론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계속 지상에다가 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여기 적외선 전파를 지상에 조사를 이렇게 또 전자전 할 때 레이더 목통을 시키거든요. 상대방 전투기 이 방식으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어서 쏘면은 상대방의 이렇게 전투기에 맞으면 강한 융합열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라는 제 원리를 따라서 여러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묶어서 했을 때 강화로 하나 더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이런 이렇게 집안에 있는 조명에서도 서로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강한 융합 현상에서 보다 밝은 조명을 얻을 수 있고요. 상대방의 자동차에 맞으면은 그게 융합하면서 빛이 융합해서 강하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조명 방식에 있어서 이 사이즈를 틀리기 위해서 조명을 일부러 해주거나 또는 조명의 어떤 출력,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의 출력을 대중소 틀리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전파도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파에 들어가는 출력도 어떻게 강중량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쏜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강하게 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유선 안에서 동축 케이블 안에서 전기선 안에서 통신선이다 그러면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서 하면 그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형성되는 중폭 없이 멀리 갑니다. 이 방식은 광섬유 안에서 빛을 중폭할 때도 이 기술을 씁니다. 정섬유를 굵기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빛을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광을 중폭할 때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 전화선은 구리선을 어떤 제가 이렇게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전 세계 규격화돼 있잖아요. 동축 케이블을 전기선은 두텁게 발열 때문에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따라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 옆이만 두텁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손상이 되지 않게 그렇게 현재는 어떤 컴퓨터에 동축 케이블 하나 연결되어서 인터넷이 제공되는데 저는 2회선 주세요. 저는 3회선 주세요. 저는 5회선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를 따라서 신호를 분할 처리해서 그 각각의 통신선에 따라서 신호를 분할 처리해서 보내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 이론이거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유선 전화선, 현재 전화국에서 이렇게 쓰는 구리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현재 얇게 그렇죠 두께를 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회선 속에 여러 개의 선 지금 현재 동축 케이블처럼 2회선, 3회선, 4회선, 5선 이렇게 해가지고 회선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여러 개로 각 회선을 정보를 쪼개가지고 분할 처리한다는 거죠. 분할해서 보내는 방식을 분할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송수신 이렇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통신에 있어서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고 쓰면 각각의 전파에다 정보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정보를 분할해서 보내는 기술 구조도 가능합니다. 뭐 3개를 썼는지 2개를 썼는지 5개 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이중통신에서 같은 전파를 묶어서 쏜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틀리다. 서로 어떤 전파를 썼는지 일단 알 수 없다. 비밀 통신이 되고 수많은 것을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또는 각 전파의 정보를 나눠서 보내므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영상 1개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가지고 일련 번호를 나중에 다시 조립해야 되니까 각각의 통신 회선을 3회선이다 5회선이다 쪼개가지고 그 각 통신 회선을 타면 속도가 빨라지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워키토키에다 중폭 기능을 둬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신호를 중폭하는 이 기능을 두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중폭기를 아예 그냥 군 같은 데 필요하겠죠. 중폭기를 두면 현재 3km, 5km 같은 워키토키가 멀리 간다는 거죠. 워키토키는 스마트폰이. 그리고 서로 파행에 대해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인 전파 방식을 사용하면 그러는 거에서도 속도도 빨라지고요.
각각의 전파에다 각각의 정보를 분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합해주면 되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그 데스크탑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라디오 이렇게 수신하듯이 AM, FM 라디오 수신하듯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수신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그럼 이게 송수신 구조로 가져가자. 서로 다른 물론 라디오를 연기 한꺼번에 들은 구조는 없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간 10개가 됐든 20개가 가져가면 이게 통신 방법으로 통신망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통신 회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령 뭐 스마트폰에서 KT 거 이동통신 거 전파 받아 쓰고 SK 거 이동통신회사 거가 틀려도 또는 인터넷망 제공회사가 무선통신을 제공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쓸 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방송으로,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무선망을 통해서 이렇게 케이블 TV를 시청하는데 위성 TV를 스마트 그 다음에 이거 IPTV를 시청하는데 방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렇게 데스크탑에서도 유선으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지만 무선으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죠. 현재는 케이블 TV나 위성 TV, IPTV 모든 사업자들이 또는 유선망 사업자들이 앱 방식으로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방송을 제공하면 굉장히 수많은 가입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싸게 들어가야 되죠. 장비를 제공을 안 하니까 선도 안 걸고 그렇게 되면 데스크탑이나 이렇게 노트북, 무선 TV가 앞으로 컴퓨터 TV 결합이 나올 때도 거기도 가능하다는 게 앱 방식으로 거기도 가능. 무선 TV나 이렇게 이제 유선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자동차에는 무선으로 이렇게 무선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앱 방식이죠.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안에도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전 세계 어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방송망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이렇게 노트북이라든 무선 TV나 모든 TV에 전화번호를 부여하죠. 그럼 해킹도 쉽게 이렇게 전화번호가 들통나니까 해킹도 쉽지 않고 전화번호나 고유번호를 부여하자라는 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 서로 간에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게 하자. 유선 전화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컴퓨터에 전화를 건다든지 노트북으로 전화를 건다든지 무선 TV로 또는 집안에 있는 TV로 직접 전화를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에서도 서로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한다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이렇게 10개, 20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20개짜리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이게 송수신할 수 있다. 위성 같은 데서는 와이파이에도 그럴 수 있겠죠. 와이파이에도 이것이 가능. 같은 전파라면 아까 제가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송수신 통신 구조를 와이파이나 기타 다른 장치를 하셔도 돼요. 인터넷망에서 이렇게 이것을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와이파이 같은 장치를 마련해서 유선망을 기초로 해서 이동통신을 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그것도 그렇게 구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동통신을 한 회사에서 회사를 틀리기 위해서 여러 이동통신을 갖다가 제공할 수도 있어요. 또는 같은 방향의 전파다 그러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서로 송수신한다는 거죠. 신호를 그렇게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또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와이파이가 서로 스마트폰과 통신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회사가 틀리잖아요. 스마트폰 이동통신 그럼 다른 방향의 전파도 송수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를 틀리기 위해서 명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워키토키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워키토키 경호원들 같은데도 다른 데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의 암고를 이렇게 열려라 참게 해야지 통수를 한대. 좀 불편하면 서로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암호 체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자동으로 풀어지는 전용 단말기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의 암고 제도도 가수할 수 있다. 그래서 암호를 걸어놔서 거기에 대해 경호원들의 어떤 무선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삼성페이에서 전파했다고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현관문 개폐, 자동차 문의 개폐에 쓰시던데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이나 어떤 조정할 때 서로 암호 체계가 맞아야지 송수신한다. 저게 조정하지 못해서 이 기술을 침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는 TV에서 또는 스마트폰 자체에서 인터넷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저기 지금 졸려갖고 여기 서로 여기 유튜브 방식으로 유튜브는 쭉 수많은 동영상을 나열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시간마다 틀어주면 그게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40개 틀어준대, 20개 틀어준대. 이렇게 되면은 방송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방송국이 됩니다. 뭐 뉴스도 만들 수도 있겠죠. 약간 법적인 제한이 없는 그런 뉴스들,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뉴스로 소식지 같은 것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방송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고 1000개도 만들 이런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는 이렇게 유튜브, 애플 또는 스마트폰, 삼성, 애플 뭐 이렇게 기타 어떤 데서 이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방송을 제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그리고 1대1 이렇게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1대1대 다자간 통신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방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있는 스마트폰은 1대1만 되고 1대 다자간 안 되거든요. 1대 다자간 통신을 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하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개인 방송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 번호를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TV 같은데 무선 차량이 싣고다 무선 TV가 이제 개인 방송국이 돼가지고 워키토키도 개인 방송국이 될 수 있어요. 가입자만 많다면 그것을 이제 신호를 인터넷망으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망 구축 비용이 별로 안 들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니까 통신도 저렴하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저게 여기 뭡니까 페이스북은 자기 가입자끼리는 공짜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영상으로도 다 문자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럼 이거를 기존의 스마트폰 집에 있는 유선전화하고 거기 이제 가입자가 아닌데 유선전화하고 기존에 이렇게 자기 회사가 아닌 스마트폰 사용자들하고 연결할 때 이것을 연결 구조를 가지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통신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직접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도 애플하고 스마트폰을 연동을 하셨어요. 스마트폰 연동하고. 그래서 분명한 제 기술을 심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쇼핑몰 만들어 가지고도 엄청난 모든 데스크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윈도우가 그걸 기반으로 쇼핑몰이나 슈퍼마켓 만들거나 뭐 택배가 만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택배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슈퍼마켓 배달도 가능하고 화환 서비스 뭐 이렇게 이삿짐 서비스 온갖 종류의 앱을 탑재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데 그걸 하셨고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셨습니다. 제 기술 침해하셨다라는 건 남의 아이디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이동통신이나 어떤 인터넷 사업자가 무선으로 이제 앞으로 이동통신을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면 무선 인터넷도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지금은 하잖아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거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데 인터넷망 사업자가 이거를 갖다가 이동통신을 제공한다면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이동통신에서도 또 다른 전파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같은 호출번호를 같은 전파다 그러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갖고 하나는 방송으로 제공하고 하나는 통신으로 제공하고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또 다른 호출번호만 같은 전파인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에 우리 스마트폰 통신하잖아요. 그래 전파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딱 하나 갖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 안에 호출번호가 3개, 5개, 10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방송으로 하고 하나는 통신으로 하고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쇼핑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안에서도 이 기술이 가능하고 무선 TV 또는 TV 안에서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도 있지만 같은 파행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때 이게 유리하다는 거죠. 정부의 허가가 따로 필요 없어요. 네, 같은 전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안에서 회선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인터넷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 이동통신 회사에서 인터넷 통신에서 와이파이 기반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인터넷망 안에서 인터넷을 갖다가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또 다시 인터넷망을 하나의 회선이 아니라 2개, 3개, 5개 이렇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호를 분할 처리해서 5개 회선을 타거나 2개 회선을 타거나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것을 하나는 방송으로 사용하거나 하나는 통신을 사용하고 이래도 되겠죠. 이런 방식의 스마트폰 사업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회선이 많으니까 널널하죠. 그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TV 같은 데서도 와이파이 개념의 그 TV나 데스크탑에도 와이파이 개념을 둬가지고 유선 무선으로 신호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의 TV를 가지고 회사에게 이 20명의 각 방에 있는 사람이 각각 다른 채널을 볼 수 있어요. 같은 하나의 TV를 가지고 신호만 처리해 주면 되거든요. 유선이 될 수 있고 무선이 둘 다씩 될 수 있어요. 데스크탑도 그렇고요. 데스크탑 사용자가 데스크탑 그 신호를 처리해 줄 수만 있다면 와이파이 개념을 둬가지고 유선 무선으로 신호를 처리해 주고 따라서 하나의 그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지고 20명 또는 10명의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하나의 컴퓨터 갖고 유선 무선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와이파이 같은 이렇게 공유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에 있는 그 무선 TV 이런 데도 가능하고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도 가능하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캠페인성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